캠핑은 처음이지? 안녕하세요, 대충아빠입니다. 오늘은 사람 4명이서 번쩍 들고 다닐 수 있는 광고를 무진장 때리고 있는 기업 캠핑 유튜버들도 극찬을 하던 어반사이드의 스타체이서 맥스를 살펴볼까 합니다. 구독자 몇만이나 되시는 캠핑 유튜버들이 좋다고 해서 얼마나 좋길래 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제가 부끄러움을 타서 좋은 걸 좋다고 말을 잘 안합니다. 참고하세요. 더욱이 음모론자라서 제가 소개하는 제품들 중에서 좋은 평을 받는 제품이 별로 없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어반사이드 홈페이지에 고시된 정보를 통해서 제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시 가격은 155만원, 17% 할인으로 129만원에 판매되고 있네요. 오프라인 매장에도 판매가 된다면 좀 더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을 듯 합니다. 크기 대비 가격은 비싼 제품입니다. 스타체이서 맥스 면적이 21.1인데 오차 범위 0.1제곱미터로 해서 21제곱미터, ZX1X에서 21.2제곱미터까지 11개 제품 중 최고의 가격입니다. 물론 스펙을 고려하지 않은 면적만을 비교했을 때입니다. 스타체이서 맥스가 합리적인 가격을 가진 제품인지는 고시정보의 세부 스펙을 보면서 함께 고민해보시죠. 와, 리뷰 마케팅이 대단하네요. 이 정도면 상품은 진짜 뭘 주려나? 23년 신상 최고의 리빙쉘 텐트라고 하는데 이너 천장 부분 TPU가 있어서인 듯 합니다. 물론 본체 이너 쪽 지붕이 TPU로 구성되는 것은 정말 보기 힘든 구성입니다. 코베아 이스턴 시그니처 이외의 제품이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코베아 이스턴 시그니처가 유일한 제품입니다. 다만 본체 이너 쪽이 방충망, 메쉬망으로 구성되어 있는 제품은 웨더마스터 코쿤3의 제품이 있긴 있지만 이너 텐트의 지붕이 메쉬망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너 쪽 본체 지붕이 TPU로 구성되어 있는 제품은 제가 알고 있는 236개 제품 중에서 코베아 이스턴 시그니처 그리고 스타체이서 맥스가 유일한 제품입니다. 그라운드 시트, 이너 텐트, 플라이, TPU도 요걸 함께 주는데 뭐 대단한 것까지는 아니에요. 98% 이상이 그라운드 시트 플러스 이너 텐트 플러스 플라이로 구성되어 있고 TPU 도어는 측면 출입구 부분에 TPU를 구성한 겁니다. 요 구성은 전체 제품 중에 한 10% 미만? 이것도 독특한 구성이에요. 좋아요. 천장 TPU보다는 측면 TPU가 활용도가 더 높을 겁니다. 자, 하늘에 별을 쫓다. 스타체이서 맥스. 이너 쪽 지붕 TPU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주의할 점. 출입구에 턱이 있습니다. 바람을 막아주는 기능이 있지만 첫 돌 근방의 아이, 즉 2살 근방의 아이가 있는 분들은 추천을 드리고 싶진 않아요. 100% 아니 99% 정도는 한 번은 넘어질 거예요. 덜 정도 되는 아이들 걸음걸이가 좀 불안하잖아요. 우리 애들도 가이드라인 때문에 넘어진 게 다 합치면 한 10번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아우, 뭐가 그렇게 왜 넘어진지 이해를 못하겠지만 하여튼 애들은 잘 걸리고 잘 넘어집니다. 이건 조심해야 돼요. 특히나 캠핑장이 폐쇄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폴리 옥스포드 릭스탑 210D입니다. 이건 좋은 쪽으로 상위 5% 정도의 제품밖에 없습니다. 스타체이서 맥스 이름도 잘 지었네요. 이건 그냥 이너 쪽 TPU 기능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표시는 인증이나 공용화된 기능의 표기법 이런 거 아니에요. 어반에서 만들어낸 겁니다. 이너 쪽 TPU는 유니크한 구성이 맞기에 이렇게 있어 보이는 마케팅은 할만은 하죠. 듀얼 캐노피 이건 거실용 제품의 90%가 이미 아주 예전부터 해오던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죠. 이런 거는 이렇게 있어 보이기에 표기할 필요가 있나? 퀵셋? 이거를 이렇게 홍보하면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고시정보상에 플라이에 관련된 정보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글쎄요. 어쨌든 플라이가 구성된 제품은 제가 알고 있는 236개 제품들의 대부분 99%가 동일한 기능이죠. 퀵셋. 어반사이드에서 얘기하는 퀵셋? 이게 무슨 기능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유추하기로는 그냥 일반 제품들과 똑같을 거다라는 게 제 예상입니다. 고시정보상에 퀵셋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없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용 TPU 레어템이죠. 내수압 2000 무난한 스펙이고요. 여기서 고시정보 스펙에는 내수압 3000으로 나옵니다. 과연 2000이 맞는 것일지 3000이 맞는 것일지 요거는 구매하시기 전에 확인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길이 6.6 이게 대단한 거라고. 거실형 텐트에서 길이 6.6 길이만 보면 얼추 거실형 텐트들 중에서 특대형급에 들어가겠는데 라고 보이시죠? 면적을 봐야 돼요. 면적을. 거실형 텐트를 얘기할 때 대형급이다 이런 걸 얘기하려면은 면적을 봐야 돼요. 즉 길이도 봐야 되겠죠.
폭도 봐야 됩니다. 폭에 따라서 배치 형태라든지 사용 가능한 의자, 장비들이 크게 달라지거든요. 물론 길이도 중요하겠지만 오차가 있지만 스타체이서 맥스의 면적은 21.1입니다. 제가 가진 데이터 236개 제품 중에서 21.2 이상의 제품이 127개가 있습니다. 단순히 236개 제품을 정량적으로 3등분하면 대충 80개, 75개에서 80개 정도씩 나누면은 대충 해서 19.5제곱미터까지는 소형, 22.6제곱미터까지가 중급, 22.7제곱미터 이상이 대형급으로 나뉠 수가 있겠죠. 단순히 길이만으로 크기급을 정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이건 중형급 제품이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또한 길이만 봤을 때 5.5m에서 7m까지의 구간에서 4인이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 크기의 제품이 가장 많은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할 게 없는 길이라는 거죠. 특히나 4인 기준 제품이 전체 제품의 51%라는 사실. 진짜 7m 이상이면 폭이 아무리 작아도 대형급에 속할 가능성이 높지만 겨우겨우 6.6 가지고는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너 3 곱하기 3 이거는 스펙 표기가 조금 잘못된 겁니다. 제가 너무 이상해서 확인을 해봤어요. 질의를 했죠. 전면부 이제 전실 쪽 2.8, 후방 쪽 2.4, 길이가 2.9 얼추 비슷하긴 한데 이 정도 스펙 차이가 있다라면은 에어박스나 자충 배트 사용 유무가 갈라지기 때문에 요거는 좀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7m급 대형 텐트 이런 마케팅 문구에 이제는 현혹이 되지 않으시겠죠? 사계절일지 아닐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이런 연출된 이미지에 현혹되긴 한데 윈드스크린 이런 거 추매하셔야 돼요. 고시 가격이 34만원입니다. 대충 전면 TPU하고 합치면 가격이 180 정도? 앞에서 설명드렸죠. 비슷한 크기대의 가격은 최상급에 해당하는 제품이라고. 여기서 이런 연출된 이미지 구성을 꾸리려면 정말 비싸지는 겁니다. 이너 TPU 이건 제가 유니크라고 했죠. 정말 유니크한 구성입니다. 제가 이렇게 홈페이지에 있는 고시 정보를 보면서 이너 TPU를 이렇게 강조하는 걸 보고 플라이가 스타체이서랑 같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직까지는 스타체이스의 어른이 애기 모자 쓴 디자인을 스타체이서 맥스에서는 어떻게 승화시켰을까라고 굉장히 기대를 했었습니다. 고시 정보에도 없는 스타체이스 맥스의 플라이를 보니 그냥 특징인 이너 TPU를 덮어버렸더라고요. 특징으로 내세우는 이너 TPU를 플라이가 덮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시 정보에 플라이에 관한 정보가 없는 듯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스타체이스에서 밀고 있는 특징이 별복인데 TPU를 가려버리는 플라이가 공개되면 이거 조금 아이러니하죠. 제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저는 반대합니다. 그냥 순양한급 7.7은 아마 전후면 키높이를 열었을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거 7m면 대형급을 인정한다고 제가 했긴 했는데 이걸 또 이렇게 도전을 해버리네요. 이런 기준으로 텐트 사이즈를 고시하는 건 제가 236개의 제품들의 고시 정보들 중에서 이게 처음인 것 같은데 5에서 6인용 적정 인원수는 고시 정보에서 -1이란 것이 구매자 공식 계산법이죠. 예측도면 한번 볼게요. 인어가 충분해 보이진 않네요. 아기들 포함하면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에어박스나 자충은 성인 기준으로 판매되기 때문에 사용은 힘들 듯 하네요. 4인용으로 나온 2.6m짜리는 사용할 수 있을 듯 합니다. 결국 6명은 매우 힘들다. 잘해봐야 5명? 여유있게는 4명이란 거죠. 공식 계산법이 맞죠. 전면은 99%가 같은 구성입니다. 와 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측면 개방도는 매직급 정도? 터널형 텐트와 일부 세미 터널형 텐트가 이 정도의 개방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충 한 40%가 이 정도 개방감을 가지고 있어요. 대신 하나의 출입구가 이 정도 면적을 가지고 있는 거는 코베아 네스트와 같은 제품들 일부에 지나진 않죠. 조금 특별한 겁니다. 하지만 이너 측면이 개방이 되지 않고 있죠. 제품 전체 개방도를 보면 평범함 정도입니다. 전실만을 기준으로 보면 좋은 개방감이죠. 하지만 이너 측면이 개방되지 않으면 하계 또는 더운 날에 좋지 않습니다. 순환이 그만큼 안 된다는 거죠. 즉 4계절 제품이기보다는 지금까지 확인된 고시 정보만으로는 가을, 겨울, 봄 3계절에 더 어울리는 제품입니다. 4계절을 못하는 제품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4계절을 할 수 있으나 3계절이 더 어울리는 제품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면 메쉬 윈도우, 천장, 벤틸, 세트로 구성되는 점은
레어 정도에 들어갈만 합니다. 30에서 40%의 제품에서만 세트로 채용하고 있는 구성입니다. 단 여러 번 나오지만 이너 쪽 천장의 개방은 매우 레어스러운 구성임은 확실합니다. 큰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 3에서 4명인데 이너 쪽의 TPU를 통해서 밤하늘을 보고 싶다 한다면 236개의 제품 중에서 스타체이서 맥스가 유일한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이런 구성도 레어 구성입니다. 약 10% 정도 많이 채용하고 있는 구성입니다. 그런데 이건 좀 왜 불리형일까요? 왜? 불편할 텐데. 측면 TPU 구성의 대부분이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것에 비하면 불편해 보이죠? 이런 구성이 한 개의 제품에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일단 대충 패스. 별도예요, 별도. 다른 제품들도 별도 제작으로 구성할 수도 있고 저처럼 김장비닐과 아스테이지로 만들어 쓸 수도 있어요. 이건 제가 말씀드렸죠. 95%가 이런 구성이라고. 뭔가 있어 보이는 장면이긴 한데 더블 캐노피 시스템? 아, 이름 정말 잘 짓네요. 색상은 개인 취향이니까 개인적으로 딥카키, 카키, 일명 국방색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신 흰색과 검은색보다는 중간색을 선호합니다. 중간색이 자외선도 차단하고 계절 호환성이 좋거든요. 흰색과 검정에 가까운 색들은 계절이 딱 정해져 있어요. 흰색은 겨울, 검은색은 여름. 물론 사계절 전부 사용할 수는 있지만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개인 취향은 어쩔 수 없어요. 내수압은 보통입니다. 원단의 데니어는 5% 정도의 상급, 대신 무게가 증가합니다. 내구성이 좋죠. 친환경 듀랄루민, 친환경은 레어급 정도고 듀랄루민은 매직급 정도가 됩니다. 듀랄루민 스펙이 여러 종류라서 2024, 7001 등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세부적인 스펙은 대부분의 텐트 업체에서 고시는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왜 그러지? 일반 알루미늄보다는 듀랄루민이 좋지만 듀랄루민 포를 사용하는 제품들은 일반 알루미늄보다 대부분 지름이 작습니다. 무게를 줄이는 목적으로 사용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듀랄루민이기 때문에 무조건 와 좋다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단순히 무게가 더 가벼워졌다라는 부분에서 와 하시면 됩니다. 몇 번째 자랑인지 이거는 패스. 얼추 정확합니다. 후방폭이 2.4. 소, 중, 대 기준을 본다면 중간급입니다. 대형급은 5에서 6명 이상이 잘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유롭게. 95%가 동일합니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러한 세부 구성도 95%가 동일합니다. 구성품은 제품을 구매하실 때 꼭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그라운드 시트 또는 업라이팅 폴 구성을 별도로 해서 제품 가격을 혼동시키는 제품이 약 30에서 40%가 존재합니다. 간혹 플라이 또는 이너 텐트도 별매 가격으로 해서 제품 가격을 혼돈시키는 제품이 약 10% 정도 있습니다. 빠진 거 없이 구성품이 잘 구성되어 있네요. 스타체이서 맥스. 유명 유튜버 분들의 영상을 보니 팩이 단조 팩이더군요. 약 한 20에서 25cm 정도? 이 정도면 별도로 단조 팩을 추가 구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장마철에 바람이 많이 분다면 이건 태풍급인데? 태풍 때도 캠핑을 하기 힘들죠. 이때는 뭐 30cm 이상의 단조 팩이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주는 단조 팩을 사용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설치 방법은 다른 분의 영상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할게요. 다만 터널형과 달리 중앙포를 자립시켜야 하는 점에서 설치 난이도는 중급으로 평가했습니다. 이 정도는 대부분의 제조사에서 고지하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는 내 책임이 아니다 이거죠. 이래서 고시정보가 중요한 겁니다. 고시정보의 중요성을 예를 들어볼까요? 스타체이서 맥스에서 플라이의 고시정보가 미고시되어 있습니다. 아마 본체 스펙과 동일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없죠. 근데 스킨이 찢어졌는데 아무리 봐도 본체인 폴리 옥스퍼드 210D가 아닌 것 같아요. 이에 대한 사기 또는 배상에 대한 책임은 없는 겁니다. 뭐 고시된 정보가 없잖아요. 고시정보가 없기 때문에 배상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시정보가 중요한 겁니다. 만약 난연, 방염, 불이 났을 때 잘 타지 않도록 해주는 난연 코팅에 관련된 있다라면 보통 CPAR84라고 하는 표기를 하면서 난연 제품이라고 하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의 스펙을 보면 본체, 이너, 플라이에 난연 코팅이 된 것도 있고 본체만 한 것도 있어요. 그리고 CPAR84라고만 표기하고 난연 코팅에 대한 고시된 스펙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최소 캠리니는 본체, 이너, 플라이, 그라운드 시트 모두 난연 코팅 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구매할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이런 제품을 쓰다가 이너 쪽에 합선으로 불이 났는데 난연은 무슨 1분 만에 전소가 됐다면 이런 상황에서 제조업 및 판매사가 책임을 질까요? 제가 또 흥분했네요. 스타체이스 맥스랑 연관이 별로 없는 거였는데 죄송합니다. 하여튼 고시정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꼭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시 스펙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팩 제외 무게가 24kg입니다. 단조 팩이니까 감안해서 못 쓰는 팩으로 감안하면 한 26에서 27kg으로 봐야 할 것 같네요. 단조 팩이라고 한다면 한 30kg까지도 갈 수 있는 무게로 보여집니다. 재질이 210D 리스탑이죠. 통상적으로 폴리에스테르 210D면 폴리 옥스포드 210D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워낙에 혼용해서 사용하는 풍토가 아직까지 있어서 제가 표기하는 방법도 이게 표준기법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다만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기법입니다. 폴리 옥스포드 리스탑 PU3000 내수압 3000이라는 얘기죠. 무난한 내수압이고요. 원단은 상급에 해당하는 스펙입니다. 다만 재질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런 재질 고시할 때 90%의 제품이 본체, 플라이, 이너 바닥으로 구분하는데 어반 사이드는 하나입니다. 본체, 이너, 플라이가 모두 폴리 옥스포드 리스탑 210D라고 이해를 해야 할까요? 저는 이럴 때 미고시 스펙은 최저 평가를 합니다. 본체만 폴리 옥스포드 리스탑 210D이고 나머지 이너는 최저 스펙인 폴리 리스탑 20, 이너 바닥은 폴리 리스탑 40D. 이게 제가 알고 있는 제품의 최저 스펙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제가 소개시켜 드렸죠. 노스피크의 모 제품이 이너 원단을 폴리 리스탑 20D, 폴리 리스탑 40D를 씁니다. 플라이는 폴리 테피터 68D 정도라고 제가 소개를 해두고 싶은데 미고시대 정보를 제가 확정적으로 소개해드리면 곤란해지겠죠? 하여튼 고시 정보의 중요성 제가 앞서 설명드렸죠. 중요합니다. 이렇게 넘어가기에 좀 찝찝해서 제가 문의를 해봤어요. 문의한 결과는 인어는 폴리테피터 68D이네요. 플라이는 별도로 알려주지 않은 걸로 봐선 찝찝해. 이걸 다시 물어보자니 담당자가 귀찮아할 것 같고 저도 같은 직장인으로서 이거는 배려해야 될 부분일 것 같네요. 플라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본체 원단과 같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어쨌든 최소한 본체 원단만큼은 내구성 상급입니다. 다만 코팅이 없네요. 이거 코팅이 없는 건 캠프타운인데? 자, 스타체이서 맥스 중간색이고 본체 지붕창이 있고요. 본체 TPU로 봄, 가을에 유리한 구성입니다. 물론 겨울에 더 좋죠. 또한 폴리 옥스포드 리스탑 210D로 두꺼운 원단과 본체 TPU는 겨울에 너무나 좋은 구성입니다. 본체의 이노쪽 측면이 개방되지 않음에 따라서 여름에는 최악의 설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능성 코팅이 없어서 타 계절의 유리한 요소는 찾아볼 수가 없네요. 결국 스타체이서 맥스는 가을, 겨울, 봄에 적합한 또는 유리한 제품으로 보여지지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스타체이스 맥스의 고시 정보에는 플라이가 없습니다. 스타체이스 맥스에서 내세우는 이너를 통한 별보기 창의 장점이 플라이에 의해서 가려지기에 의도적으로 제외한 것일 수도 있지만 별보기 창 일단 봄, 여름, 가을에는 활용도가 다소 낮아질 수 있습니다. 더워서 플라이를 사용해야 하거든요. 복사열 이거 무섭습니다. 비가 올 때도 지붕창 때문에 플라이를 사용해야 합니다. 플라이를 사용하게 되면 이노 쪽 TPU도 가려지게 되죠. 뭐 접어서 대충 써도 되지만 불편한 건 사실이죠. 결국 스타체이서 맥스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동계용에 매우 적합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스타체이서 맥스의 이너 별보기 창. 이거 완전 계륵이 될지 어반사이드의 의도대로 셀 포인트가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어반사이드에서는 후속작에서 과거 스타체이서의 미니 플라이처럼 이노 쪽이 개방된 상태로 유지하는 플라이와 홀잭 등의 설계 변경을 통해서 동계용으로 특화시키는 것이 어떨지 고민해봐야 할 듯 합니다. 참고로 스노피크도 동계 전용 제품을 일본에 출시했더라고요. 겁나 비싸고 겁나 비효율적으로 보입니다. 이게 한국에 정식으로 출시된다면 제가 스펙 정보를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동계 중심의 봄, 가을에 유리하고 원단 자체는 상급이나 기능성 코팅은 깨끗하고 특별한 기능 구성 하나를 가졌지만 그 기능 구성이 계륵이 될 수도 있는 스타체이서 맥스였습니다. 자, 여기서 누구에게는 고민을 덜어드리고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고민을 제공해드리는 유사 제품을 간단히 이미지로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반사이드의 신작 스타체이서 맥스, 성인 기준 4명이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크기를 가진 제품, 4인으로 미니멀에서 맥시멀로 즐길 수 있는 제품은 제가 관리하고 있는 제품의 51%나 됩니다. 대충 100여 개가 넘습니다. 가격도 고시 가격이 49만원에서부터 에어텐트인 360만원대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너 내부에서 하늘을 볼 수 있는 제품은 이 녀석이 유일하죠. 그럼 비슷한 제품을 간단히 소개시켜 드릴게요. 4명 기준에서 스타체이서보다 저렴하지만 면적이 더 큰 제품들
그리고 비 오는 날 비록 누워서는 못 보지만 앉아서는 볼 수 있는 제품들, 내구성이 좋은 폴리 옥스포드 210D 원단 또는 면원방 또는 면 제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개 영상을 소개해 드리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반사이드의 스타체이서 맥스 그리고 대충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충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